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 논문 하나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논문을 좀 해석하고 요약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논문이 뭐냐면은 일상의 운동 습관이 최대 산소 섭취량에 관해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예요. 써볼까요? 일상의 운동 습관이 최대 산소 섭취량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라는 논문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게 최대 산소 섭취량이 뭐냐? 뭔데? 그게 뭔데 싶더라. 영어로 VO2 max죠. 이렇게 쓰는 건가?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 그냥 유산소성 능력을 반영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높으면은 이 사람 유산소 운동을 잘하는 거고 낮으면은 유산소성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뭐 마라톤 선수들이나 뭐 축구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은 거의 막 한 70에서 80 정도 나오고 여기 결과에서도 알 수 있지만은 일반인들은 대부분 한 지금 30대 남성이거든요. 30대 남성이 운동 안 하는 사람 기준 한 35 정도 나온다. 이 정도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논문은 1992년 꽤 오래됐죠. 이 논문의 좀 단점인데 한 32년 정도 됐죠. 32년 정도 된 좀 오래된 논문이라는 거. 그래서 이 논문이 연구된 배경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키누가사 의원 건강관리센터에서 일하시는 그 의사분들하고 트레이너분들이세요. 여기 이 8분이.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이제 환자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시겠죠. 그 이거는 또 어떤 학술지냐 건강의학이랑 학술지인데 이게 어떤 학술지냐면은 일본 인간독 학회지예요. 근데 인간독이 뭐냐? 정리해서 일본 인간독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인데 인간독이 뭐야? 인간독이 한국으로 치면은 정밀 건강 검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이 들면은 막 내시경도 하고 뭐 MRI도 찍고 뭐 하잖아요. 전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 거를 주로 하는 그런 걸 일본은 막 하루 날 잡고 제가 알기로 하루 날 잡고 하거든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그게 인간독이니까 인간독을 하고 이제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운동 처방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연구하신 거예요. 근데 왜 연구를 하게 됐냐? 여기 이 요지가 있거든요. 이 요지가 초록이에요. 초록. 대부분 말하는 초록. 초록을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성인병 대책으로서의 지금 성인병을 안 부릅니다. 지금은 생활습관병으로 명칭이 개정됐어요. 왜냐면 성인병,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당뇨병 같은 거는 당뇨병이 성인만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습관이 나쁘면 2형 당뇨에 한해서요. 1형 당뇨 보고 너 왜 생활습관 그 개정 안 해? 똑바로 안 고쳐가지고 왜 당뇨병 걸리 이러면은 빠따로 맞습니다. 1형 당뇨병 걸린 사람들 그분들은 선천적인 거고 뭐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생 중학생도 심심찮으면 걸리죠. 그 생활 식습관 같은 게 나쁘거나 아니면 유전적 요인이 좀 나쁘거나 하면은 그래서 지금은 생활습관병으로 명칭이 개정이 됐다. 한국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서는 일단 30년 전이기 때문에 명칭이 개정되기 한참 전이기 때문에 성인병으로 제가 여기서 부르겠다는 거 일단은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성인병 대책으로서의 호흡 순환기계 능력을 파악하는 최대산소 섭취량 측정은 앞으로도 점점 중요시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동 처방을 작성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운동 강도, 빈도, 종목이 너무 상세해질수록 오히려 이 지도 내용을 환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폐해가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고충을 토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이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A 환자분은 뭐 주 2회 정도 우리 헬스장 가가지고 지금 엉덩이 근육이 많이 부족하시니까 와이드 스쿼트를 뭐 10회 3세트 뭐 40kg 이 정도 중량으로 해가지고 뭐 주에 2회씩 합시다. 그리고 2번 연속으로 성공하면은 뭐 중량을 차차 올려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헬스를 뭐 지금처럼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이 92년 당시 헬스를 사람들이 얼마나 했겠어요. 헬스 같은 거 설명해봤자 못 알아듣는다고요. 아니 네? 와이드 뭐야? 와이드 그게 뭐야? 어? 몰라요. 와이드 스쿼트 하는 뭐 스쿼트라는 것도 모르고 와이드 스쿼트는 뭐 다리를 얼마나 벌려야 되는지 얼마나 내려가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벨에다가 그 쿠션 같은 거 있죠. 원래 그걸 끼면 안 되는데 뭐 아파가지고 혹시 그걸 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나하나 지도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하다. 근데 왜 아니 트레이너면은 그런 거 당연히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게 곤란한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은 이 인간 독이라는 거는 정밀 건강검진이고 이게 약간 국가나 회사에서 지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받고 이 한정된 시간 내에서 정해진 많은 사람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한 명 한 명 붙잡아 놓고 이게 동작은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뭐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당신의 몸 구조는 어떻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되고 중량은 뭐 이 정도면 당신에게 쓰고 이거는 뭐 고중량이고 중중량이고 횟수 반복을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요.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내에서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설명 어떻게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먹히니까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응? 운동 처방을 해도 이해를 못하심.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그러면 단순히 운동 습관의 유무만으로 처방을 할 수는 없을까? 이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이 실험 대상자들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을 해가지고 운동 습관의 유무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눠서 최대 산소 섭취량 측정을 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운동 습관이 있는 그룹이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게 나온다면 뭐 딱히 막 상세한 뭐 이런 거를 몇 주에 몇 회 어떤 뭐 중량으로 뭘 하세요라고 지도를 안 해도 그냥 좋아하는 운동 있으시죠? 그거 하세요. 그냥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시면 건강해져요. 라고만 간단하게 지도를 좀 축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이 이런 배경이 있어가지고 아씨 안 되네. 볼드 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배경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한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쉽죠?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사람들이 운동 처방을 너무 자세하게 하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를 좀 단축해서 짧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운동 습관의 유무만으로도 최대 산소 섭취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자. 그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여기 학술지에서 심사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N이 피험자 숫자고 57명, 25명. 30대에서 논 트레이닝이 57명, 그 다음에 트레이닝, 운동 습관 있는 사람이 29명, 62명, 24명, 54명, 22명이라는 거예요. 피험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한 100명, 200명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나오는 게 좀 좋았을 텐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에스터리스크 요 별표 있죠. 이 별표가 P값이 여기 통계 처리를 했을 때 P값이 0.05보다 낮다. 오차 범위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P값이 뭐였더라? 까먹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까먹었는데 어쨌든 이 통계 처리했을 때 P값이 0.05보다 낮다면 그것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볼게요. 30대 남성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운동 안 하는 그룹이 약 30, 이게 수치를 안 써놨는데 여기 위에 써놨죠. 운동 안 하는 그룹이 36.8, 그 다음에 운동하는 그룹이 39.7 정도로 약 3의 차이가 나고요. 유의미한 차가 보였죠. 40대에서는 운동 안 하는 그룹이 35.1,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게 38.1,
3회 청도 차이가 나서 또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50대는 좀 달라요. 50대는 운동 안 하는 게 34.8, 운동하는 게 36.9. 여가지고 50대는 이게 보시면은 에스터리스크가 안 적혀 있죠. 이거는 딱히 유의미한 차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50대는 운동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최대삼 섭취량의 유의미한 차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우리는 30대 40대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30대 40대는 충분히 운동 습관 하나를 어떤 그냥 아주 간단한 거라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한 이 VO2 max의 차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그게 이 결과로 판명이 됐습니다. 결과도 한번 적어볼까요? 실험 결과. 단순히 운동 습관의 유무만으로도 30대와 40대 남성의 그룹에선 맥스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어떤 교훈을 얻었겠어요? 아, 그러면은 30대, 40대 남성 그룹을 이제 지도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세요? 주에 몇 번을 하세요? 몇 분 이상 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운동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럼 나중에 통과. 안 하세요? 그럼 하세요? 통과. 이렇게 해서 짧게 이거를 단축시키는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아마 그리고 여기서 이 논문에서 좀 아쉬운 점은 50대는 어떠한 요인으로 최대산 섭취량의 차이, 딱히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느냐 이런 거를 좀 제시해주지 않은 게 좀 아쉬웠고요. 근데 뭐 그거는 이 논문의 주제랑은 좀 약간 떨어진 얘기니까 논문 자체가 좀 짧거든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끝이어가지고 뭐 그런 게 설명이 안 됐다는 점. 그리고 또 뭐 보시면 이 대상자가 2,806명 있었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은 이거 한 90명, 80명, 170명, 70명, 한 270명 정도의 대상자, 200 전체로 210명이라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많은 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은 이게 최대산 섭취량을 이 측정 방법이 간접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법이 있어요. 가스 분석을 돌려가지고 런닝머신에서 이 산소호흡기 같은 거 차고 막 밝게 해가지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정밀 건강검진이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이클에 태워놓고 심박수를 기준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측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이 나온 최대산 섭취량에 대한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보완하는 게 이 피실험자의 양이래. 그 숫자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럼 좀 더 뭐 유의미한, 뭐 지금도 충분히 뭐 신뢰도가 있겠죠. 학술지에 실린 내용이니까. 하지만 좀 더 신뢰도가 높은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뭐 학사 수준이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 그럼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뭘 알 수 있느냐? 그냥 좋아하는 운동을 하세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강박증을 가지고 뭐 헬스장에 가서 내가 뭐 반드시 오늘은 뭐 상체 20세트를 하겠어. 뭐 하체 뭐 40세트를 하겠어.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무조건 난 1시간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보시면은 여기 트레이닝군이라고 나눠진 사람들의 그 기준이 있어요. 한 번 운동 시간이 20분,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기준이 한 번 운동을 할 때 운동 시간 20분 이내고, 그 다음에 달에 2회, 이 정도 이하인 사람들을 운동 안 하는 사람으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이죠. 한 번 운동할 때 나는 20분 이상으로 운동을 하고 달에 2번 이상을 하면 다 여기 트레이닝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 하는데 20분 이상이랑 달에 2번 이상.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30분, 그 다음에 달에 3번을 해도 이 트레이닝군에 들어갔는데, 트레이닝군에서 유의미한 그 최대선 섭취량의 이 높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일상적인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높은 최대산 섭취량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성인병에 대한 대책도 되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어떠한 운동을 하는지는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적혀 있지도 않고요.
이 사람들은 이 트레이닝군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단지 뭐 걷기 운동을 하루에 30분 뭐 달에 4번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높은 최대선 서천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좋아하는 걸 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